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국내 기름값이 지난 4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다 빠지는데 홀로 폭등하고 있는 기승전 유가, 그 안에서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기름값, 오늘 가장 싼 가격일 수 있는데요.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기름을 넣고 왔는데 2,000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인플레 공포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비싼 곳은 2,500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금 2,070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휴가철로 갈수록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름값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CPI 발표에서도 봤듯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키는 유가 안정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 가격은 올해 이후에 이미 48% 상승했지만 주가 상승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4분기나 가야 잡힐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드라이빙 시즌으로 인해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타는 건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일 텐데요. 결국 증산이 해법일까요? 사우디를 왕따시키겠다던 바이든, 결국 다음 달에 사우디를 가기로 했습니다.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사우디는 미국의 석유 증산 요구를 한 차례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였던 사우디를 달래고 베네수엘라 제재까지 부분 해제하면서 원유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지금 1위 국가이고요. 이란은 4위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어야만 공급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석유 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은 기존 법인세 21%에 더해서 모두 42%에 달하는 높은 연방세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 인플레 테마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선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시장 불안할 때 에너지를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KB증권은 에너지와 소재 업종에 주목하자고 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에너지와 운송의 컨센서스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도 정유업, 특히 6월에서 7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탑픽 종목은 SOE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 엑소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며 유가 상승으로 배를 불린 정유 회사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데 이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죠.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51%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옥시덴탈, 마라톤오일, 코테라 에너지까지 모두 50에서 100%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편 국내 정유주들은 그에 비해서 아직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 피크아웃이 4분기에나 가야 잡히게 된다면 정유주 아직 업사이드가 좀 남아 보입니다. 현재 SO일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34%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불안한 증시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손영의 브리핑 감사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이시죠. 신한금융투자 간부금융센터 최호선 부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 전반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네. 우리 또 앞부분에서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또 레버리지의 매수세를 또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지금님 센터장 고객들 활발하게 지금 매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네, 그리고 자산이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그 리스크 회피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큰 자산가들은 큰 펀드들의 목돈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부분도 일단 스탑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탑이라 하시면 이제 신규 출시하는 펀드라든지 아니면 대체 상품들에 대해서 네. 일단은 지켜보자. 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시다. 예. 지난번 방송에 나오셨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가 추천해 주셨고, 네네. 그때 이후에도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가운데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좀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린 이제 그때 시황의 이제 네. 근본 내용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인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 상황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기업체 같은 경우는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를 올려도 사람이 없다는 건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로봇을 써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주로는 그 소프트웨어랑 그 하드웨어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예. 준비를 했고요. 그 사이에 좀 다른 뉴스는 이제 14일 날 10억 규모 로봇 주방 사업 공급 계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결과적으로는 이 로봇 관련해서 협동 로봇 관련된 그러니까 현대차 그 뉴스를 보시면 이제 기계들의 용접이나 기계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협동 로봇 관련된 대량 주문이 나와야지 사실은 이제 그 국내 상장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큰 매출이니까 성장성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저는 뭐 이 회사가 1조 이상 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구나. 네. 네, 또 오늘 말씀 내용 핵심이 유가입니다. 네네. 지금 현 시점의 유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향후 유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한 2주나 이제 한 3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너무 어려워졌고 특히 네, 어제 맞아요. 그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이제 리포트 쓰시는 분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네.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제 유가를 가지고 한번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사실 세 가지 최근의 흐름은 이제 유가, 글로벌 공급망 훼손, 세 번째가 코로나 오프닝인데요. 그 중에 유가가 사실은 5월달에 피크아웃하지 않나 아니면 좀 잦아지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생각과 다르게 다시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신고가를 내면서 사실은 내일 그 빅스텝이냐 뭐 자이언트스텝이냐 이렇게 공포감을 중시하고 있는데 사실 근본 원인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핵심 이렇게 올려겠던 그 근본 원인은 그 유가가 100달러 이상에서 장기 행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전망치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결할 거냐를 이제 시장에서는 빅스텝으로 가야 되냐, 자이언트 스텝이냐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엊그제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관건인데 저는 한 세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 비중이 사실은 단절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석유 공급 수요 변동 요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사실은 냉방 수요 발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제 계절성이라는데 드라이빙 시즌이랑 허리케인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은 이제 여름 휴가로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고 허리케인은 과거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BP의 그 바닷속에 있는 BP의 원유 시추가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가가 올라간 적이 예. 있는데 그래서 허리케인이 심하게 오게 되면은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유가가 움직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유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11월 중간 선거 대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산유국을 가서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국 내 사실은 엑스모빌 같은 이제 정유 회사와 그다음에 셰일가스 회사들 이 회사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하반기 락다운 해제 및 경기 부양 정책이 있는데 중국이 락다운을 좀 해제한다고 해서 유가가 사실은 조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게 되면 거꾸로 석유 수요가 상승이 되면서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에서 150달러의 지금 흐름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0달러 이하는 좀 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관점이고 각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3분기에 피크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데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 이런데 무슨 종목 얘기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HD 현대 네. 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HD 현대는 이 고유가 내일 그 고유가로 연결되는 이제 FOMC 금리 인상이 네. 어느 정도에 네. 되냐에 따라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선택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EPS 증가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망 업종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에너지 업종, 화학 업종이 좀 좋은데
그걸 포함하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SO일이 돼 있지만 HD 현대가 사실 자회사로 현대 오일뱅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를 좀 오늘 가지고 왔고요. 특히 첫 번째로는 이 고유가 상황에서 현대 오일뱅크 그 뱅크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HD 그 현대가 실적이 아주 호실적이 되고 있고 이게 방금 뭐 유가 관련된 전망을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밸류에이션 상황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거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배당 정책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주주분들은 주당 3,700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받아서 사실 지금 가격으로 해도 한 시가 배당률이 6%에서 뭐 많으면 한 8%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분위기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 하락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매수해야 되고 미래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충분히 뭐 정유주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추천을 했지만 HD 현대를 내년까지 보게 되면은 현대오일뱅크 상장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부심장님,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신용 쓰시는 고객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그 센터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반대 매매는 일부는 있긴 있으나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뭐 그 투매 현상으로 나오는 그 반대 매매는 많지는 않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경고를 미리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은행에서 추금하셔가지고 다시 입금하시면서 다시 입금을 한다.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진콜 전화 받고 거기서 정리하세요가 아니고 다시 또 돈을 또 채워 넣으시고 버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콜이라는 게 뭐 그 담보 비율로 따지면 140% 100% 떨어진 게 아니고 한 1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하루 좀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지금 네.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시각이 많은데 네네. 역시나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업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정유주들이 좀 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미국 업체랑 국내 업체랑 다른 점은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시추권을 가지고 직접 그 시추를 해서 그 유통까지 하는 큰 회사들이고요. 국내 같은 회사는 사실은 SO일이 이제 아람코가 대주주인데 사실은 부업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HD 현대만 해도 사실은 오일뱅크를 자회사로 갖고 있지만 기계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고요. 조선 회사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2차 전지나 사업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화학 업종과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유 업체가 그 미국 업체보다 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받지 못했던 건 뭐냐면 원유 도입 단가에 비해서 스프레드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냐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 설득이 좀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오늘도 또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